요즘 시대에는 영어는 기본, 또 중국어는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의 어린이들은 접경지대에 여러 나라가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4개국어, 5개국어는 아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개 나라 언어를 어릴 때부터 생존의 한 방법으로 언어를 가르쳐서 유창하게 실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서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사에 있습니다. 수학은 대학을 결정하고 영어는 평생을 좌우한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어는 평생을 좌우하는 그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1년에 한국에서 1년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교육비, 학원비,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이 15조 원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합니다. 기저귀를 차자마자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의 혓바닥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3살부터 몇 개월부터.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등골이 휘고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살, 4살 때부터 어린이 영어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영어 학원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평균. 그리고 학원비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강남구나 서초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 영어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평균 그렇게 듭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학 입시 이후에는, 전공자 이후에는 안 쓰지만, 영어는 취업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영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무기입니다. 또 요즘은 세계 여행을 자주 다니고 또 활동 무대도 세계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대다수가 영어를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어처럼,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도 습득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부모들의 이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극성이죠.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이 그 마을에 10군데가 생기면 그 근처에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신건강 등을 다루는 의원들이 꼭 하나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영어 교육, 영어 조기 교육으로 인한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걸 치유하고 상담하느라고 병원, 의원이 하나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영어를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올라도 영어 실력은 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헛고생 영어, 벙어리 영어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을 보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태리 등등 여러 나라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환경, 지리적 환경이 다 이렇게 외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 이태리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는 환경에 접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여러분 이렇게 국가와 국가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사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제2 외국어로 쓰는, 영어를 제2 언어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 그런 나라죠. 여기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가 몸에 익히고 본토인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쩌다 특별하게 외국인을 만날 경우에나 영어를 쓰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수가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충분하게 모국어를,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한국어의 그 언어, 단어, 이해력 발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하고 영어를 잘 하려면 어릴 때부터 성경의 잠언을 영어로 듣고 읽고 외우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돈도 안 들고 인생의 가치관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깨달음도 얻고 인간 수양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일거양득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게 영어 잠언을 읽고 듣고 외우는 것입니다. 영어 잠언을 읽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수히 반복해서 읽어서 나중에 그것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빠른 영어 극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도 영어로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겠으나 이 잠언이 갖고 있는 지혜, 인류 최고의 지혜, 그리고 모두 다 잠언을 읽으면서 인생을 수양할 수 있는 그 주옥 같은 금원들,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거양득 일석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잠언을 듣고 읽고 외우려면 한국의 상황에서는 먼저 한국어 잠언을 먼저 숙지하고 먼저 한국어 잠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연상법으로, 즉 한국어 잠언의 내용과 단어를 알고 있으면 영어 잠언을 읽고 듣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상작용으로 모르는
영어 단어가 한국어 잠언을 단어나 내용을 연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아주 가장 쉽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다 외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그 능통하게 영어를 하는 그 기본, 이 레일을 충분히 깔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변만화의 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름길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리고 한 70년 전, 한 80년 전에도 한국에는 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당은 아주 단순하게 공부 방법이 있어요. 아주 기초가 되는 천자문 혹은 동몽선습 혹은 논어맹자 중용대학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과 어떤 언어와 사상의 기초, 인생관의 기본과 기초를 아예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인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잠언을 무수히 듣고 읽고 외움으로써 영어를 마스터하는 길,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능수능란하게 하고 능통하게 하는 길, 그리고 인생의 지혜도 배우는 길,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잠언을 배우는 방법에 도전하십시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